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과 야당은 또다시 운동권 특혜를 상속시키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상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 조정위 제도는 이번에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 법입니다. 지난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민주당은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또다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팔아 사리 사욕만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민주당은 민주화 동지들의 뼈아픈 비판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묻지마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난 13일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시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은 이미 구속 기소되었고 돈봉투 20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는 스폰서의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서 7억 6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86 운동권이 정치권을 도덕 불감증으로 완전히 뒤덮은 형국입니다. 송 전 대표는 나를 소환하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검찰 조사 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자진출두, 짜장면 먹방에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도덕성도 없는 분이 당시 집권당 대표였다는 사실 앞에 국민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 내부에서조차 당대표 하셨다는 분들이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권 선거의 전형이자 우리 정치 역사를 한참 후퇴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연루된 민주당 의원도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주장은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오는 18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송 전 대표는 온갖 언론 플레이로 사람을, 국민을 기만시킬 것이 아니라 영장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여성 및 아동 건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먼저 난임 부부의 체수정 시술 급여 횟수를 확대하고 시설 인정 및 중단 기준의 개선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 질환인 유방암 환자를 위해 표적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골다공증 검진 주기를 확대해서 노령 인구의 골절 위험 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줄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 완치되지 않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일형 소아 당뇨 아이들에게 고기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했습니다. 주입기 종류와 성능에 따라 1년에 161만 원에서 504만 원의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원하도록 해서 야간 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등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가칭 치매관리 주치의제를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40개 시군을 시작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전문성 있는 치매 주치의가 치매 환자를 직접 찾아가고 치매와 건강 문제를 통합해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의 경제적 부담과 두려움을 대폭 덜어드리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치매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케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문제만큼은 걱정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부대표 정경희 의원입니다. 그저께 국회 사무처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 의뢰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흘 전 국회 법률과 자문위원회가 사무처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권고했는데 그중 소극적인 수사 의뢰를 선택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발은 공무원의 의무 행위입니다. 그에 반해 수사 의뢰는 단순히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제보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45조의 6등에 규정된 사건 처리 기한, 당사자 통보 의무도 당연히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난달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가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등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계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고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광재 사무총장도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 은근슬쩍 발뺌하는 것을 보니 진짜로 공범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으로서 고발 의무를 다하십시오. 정말로 공범이 아니라면 국회 사무처는 고발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등친 대국민 사기극의 내막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방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임시 중단한 지 벌써 6개월을 흐르고 있습니다. 포털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로운 재평의를 시작해서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정치 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입니다. 포털은 새로운 재평의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버텨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 콘텐츠 제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재평의는 정치 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재평의가 하루빨리 출범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똑같은 재평의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재평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평의에서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 신문 월 100건입니다. 월 100건으로 분류해서 미디어 오늘, 미디정 분류했고 또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 월 20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표로 나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만은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20건 기사량만 채우면은 전문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CP 제일 위에 등급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인터넷 신문으로 이렇게 월 100건으로 분류해가지고 서로 완전히 그게 다르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평이야 심사 규정은 하나인데 언론사 분류는 좌편향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제각각 해준 것입니다. 포털은 이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신청한 것이다 라고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한편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는 재평이 이전에 이미 입점해 있던 매체라는 이유로 심사도 없이 컨텐츠 제휴 등에 그대로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재평이에서 포털에서 대출시킨 언론사가 87개 언론사입니다. 그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세발의 피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가 월등히 더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 보면 87개사가 계약 해지가 됐고 그 계약 해지된 사유가 진짜 경미해도 계약 해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위가 가짜 뉴스로 규정했고 또 서울시의 신문법 추가 판단을 이첩한 행정제재건인 뉴스타파의 윤커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G 콘텐츠 제휴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18조에 보면은 여기 18조입니다. 뉴스타파는 그 즉시 계약 해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그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는 더 이상 국민 포털이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며 가짜 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에 맞서 싸우려는 좌편향 포털로 전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댓글 118만 8천 개, 8,840만 개의 공감 비공감 조작했던 김경수 드루킹 사건, 윤영창 전 부사장 민주당 의원 영입, 이재명 관련 성남FC 39억 원 지원, 각종 특혜성 지자체 허가만으로 받으라도 좌편향 포털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2018년 21년 두 차례나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해 언론사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 그 순위까지도 조작한 네이버의 부조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2번이나 제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댓글 AI 알고리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인위적으로 삭제시킨 카카오의 좌편향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비슷한 문구인 지박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다 표출되고 있습니다. 포털 네이버 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친민주당 세력과 뉴스타파, 민노총 언론 노조 등을 신경 쓰기 전에 국민의 거센 심판을 더 무섭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전까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재평의를 만들어서 국민을 가짜 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